야, 너네 트럼프 최후 통첩 뉴스 봤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안 열면 발전소 다 날려버리겠다. 이거. 와,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봤지? 근데 솔직히 좀 무섭다. 이게 외교야 협박이야. 야. 나도 봤어. AP통신 기사 전문 다 읽었는데 일단 팩트부터 정리하자.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바다로 실어 나르는 석유의 약 25%가 지나가는 좁은 바닷길이야. 여기가 막히면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맞아.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 해협을 열라고 하면서 안 열면 이란 발전소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한 거잖아. 이건 상대한테 퇴로를 안 남겨주는 거야. 외교에서 제일 위험한 패턴이거든. 아, 또 시작이다. 교과서적 외교로.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소련한테 해상 봉쇄는 하면서도 뒤로는 우리도 터키에서 미사일 빼줄게라고 양보를 줬거든. 트럼프는 그런 게 없어. 해협 열어 아니면 끝장만 있지. 그게 왜 문제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란한테 미지근하게 대했더니 뭐가 됐는데. 이란이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을 때마다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악순환만 반복됐잖아. 이번에 확실하게 이러면 이만큼 아프다를 보여줘야 다음에 또 이런 짓 안 해. 잠깐, 둘 다 빠뜨린 게 있어. AP 3월 18일자 보도를 보면 이란이 실제로는 적국 아닌 나라배는 계속 지나가게 해주고 있거든. 인도, 파키스탄 관련 배들은 협의해서 통과시켰어. 진짜. 응.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한은 아독척이 해협을 지나갔고 유조선도 16척이 통과했어. 이란도 석유 1600만 배럴 넘게 수출했. 즉, 이란이 완전히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골라서 열고 닫고 하는 중이야. 체면은 세우면서도 완전 대결은 피하는 거지. 응. 그러면 내가 테러가 전혀 없다고 한 건 좀 과했나? 봐봐. 이미 흔들리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경제 얘기해보자. 클로드, 너 아까 기름값이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했어? 완전 봉쇄되면 배럴당 150에서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그것도 좀 과장이야야. 실제로 3월 19일 기준 국제 유가가 119달러를 찍었다가 내려왔거든? 이건 심각한 수준이긴 한데 150에서 200달러와는 차이가 크지. 그리고 IEA가 비축유 4억 배럴을 풀기로 했어. 세계 각국이 비상기름 창고를 여는 거야. 이것도 충격을 줄이는 완충 장치가 되고 있고. 아, 그래. 그런 대응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위기가 심각한 건 맞는데 클로드 너처럼 다 망한다 식으로 말하면 공포만 키우는 거지. 알겠어. 숫자는 인정할게. 근데 심각한 건 여전히 심각하잖아. 119달러도 엄청난 거야. 그건 맞아. 평소에 70서 80달러 하던 게 119달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 폭탄이지.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거야. 이란이 맘대로 해협 잠갔다 열었다 하는 상황 자체를 끝내야지. 잠깐,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 이란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발전소 건드리면 너네 편 나라들의 물 만드는 시설을 날려버리겠다고 했거든. 담수화 시설 얘기지.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시설이 없으면 국민한테 줄 식수가 부족해. 마실 물의 절반 넘게를 그 시설에서 만들거든. 그래서 이게 터지면 수백만 명이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인도주의적 재앙이지. 근데 그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사우디랑 UAE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어.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라고 세계 최대 석유 시설이 공격당한 적이 있거든? 이란이 뒤에서 지원한 드론이랑 미사일 공격이었는데 그때 사우디 방어 시스템이 못 막았어. 그거 봐, 방어가 완벽하지 않다니까. 야, 그거 7년 전이야. 지금은 기술이 완전 다르거든. 맞아.
실제로 2024년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드론이랑 미사일 300발 넘게 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합쳐서 99%를 요격했거든. 오, 99%. 음. 물론 100%는 아니니까 위험이 0이라는 건 아닌데 방어가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이란이 정말 사우디 물시설을 때리면 걸프 국가들이 전부반이란 편으로 확 몰릴 거야. 이유도 이미 3월 19일에 물이랑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이 그 카드를 쓰는 순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쓰기 어려운 카드지. 근데 궁지에 몰린 나라는 합리적 계산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 우려는 타당해. 근데 정확한 초점은 이란이 보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복의 비용과 봉쇄 지속의 비용 중 뭐가 더 큰가를 비교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 얘기도 하자. 이스라엘 대사가 미국이 전쟁 끝낼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됐다고 했잖아. 완전 한편이에요. 그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이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동시에 덤비는 건데, 그러면 이건 그냥 해협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거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 그러면 이란이 뒤에서 지원하는 무장 단체들,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이런 곳들이 다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 전선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퍼지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생각만큼 한 몸은 아니야? 응? AP 3월 19일 보도를 보면 트럼프랑 네타냐후가 이란 가스정 공격을 놓고 공개적으로 의견이 갈렸거든. 트럼프가 거기는 때리지 마라고 선을 그었고 네타냐후의 추가 공격도 제동 걸었어. 미국 정보수장도 두 나라 목표가 다르다고 인정했고 헐, 그래. 겉으로는 완전 한편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근데 속은 달라.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어. 맞아. 바로 그거야. 동맹끼리 신호가 엇갈리면 이란이 미국이 실제로는 공격 안 할 거다라고 오판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해협을 안 열어. 그러면 트럼프는 말한 걸 지켜야 하는 압박을 받고 둘 다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어. 트럼프가 이스라엘한테 공개적으로 여기까지만 이라고 선을 그은 건 이란한테도 미국이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부터 제동을 거는지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거든. 동맹이 100% 같은 소리만 해야 억제가 되는 건 아니야. 때로는 공개적 제동이 오히려 한계선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그건 생각 못했다. 자, 여기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말할게. 해협 여는 거 자체는 맞아. 전 세계 무역이 달린 바닷길을 한 나라가 마음대로 막으면 안 되지. UN 해양법도 국제해협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데 안 열면 발전소 초토화? 이란 인구가 8,800만이야. 전기를 끊으면 병원도 멈추고 수도도 안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돼. 이건 군사 타격이 아니라 민간인 전체에 대한 처벌이야. 잠깐.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란 발전소가 순수하게 민간용이면 네 말이 맞는데 현실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군사 조직이 그 전력을 같이 쓰거든. 미사일 기지, 드론 공장, 지휘 통제 시스템이 다 전기로 돌아가잖아. 이걸 군민 겸용시설이라고 하는데 군사적 목표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제네바 협약 위반 아니야.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은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짚을게. 누가 말한 제네바 추가의 정서 54조를 직접 보면 거기서 보호하라는 건 식량, 농경지, 가축, 식수, 시설, 관계 시설 같은 거야. 발전소가 자동으로 거기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56조는 따로 댐, 제방, 원자력 발전소를 특정해서 보호하고 있어. 일반 화력 발전소는 별도 조항이 없어. 그래? 국제 적십자도 에너지 시설 공격은 자동으로 합법도 아니고 자동으로 불법도 아니다. 군사 목적성이랑 비례성을 종합해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야. 거기다 미국은 그 추가 예정서 자체에 가입도 안 했거든. 내가 법리를 좀 급하게 적용했네.
크로우드가 법 얘기 꺼낼 때부터 좀 위태위태했어. 야, 법이 복잡한 거지 내가 틀린 건. 아니, 좀 틀렸어. 근데 핵심은 유효하다고 봐. 전국 전력망을 통째로 위협하는 건 아무리 봐도 과하잖아. 자, 여기서 내가 정리 좀 할게.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지금 토론하면서 보니까 해협 연락 요구가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셋 다 동의하잖아. 국제법적으로도 맞고. 응, 그건 맞아. 당연하지? 그리고 발전소 초토화가 과하다에 대해서도 사실 셋 다 비슷한 방향이야. 야. 나는 이중 용도라서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했는데 근데 전국 전력망을 통째로 날리는 건 너도 좀 그렇지 않아? 그건 뭐 범위의 문제긴 하지. 그러니까 핵심은 최후 통첩을 보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뭘 겨누느냐 야야. 전국 발전소 대신 해협 봉쇄에 직접 쓰이는 군사 자산을 노리면 어때? 혁명수비대 해군기지, 길에 깔던 부대, 바다를 향한 미사일 발사대 같은 거. 오, 그건 좀 다른 얘기네. 2024년 1월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배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랑 영국이 보복 공격을 했거든. 그때도 후티의 미사일 기지랑 레이더를 정밀 타격한 거지. 예멘 전국 전력망을 날린 게 아니어야. 짧은 기한에 제한된 군사행동. 이건 실제로 작동한 적 있어. 문제는 기한의 존재가 아니라 뭘 겨누느냐야. 인정. 나도 최후 통첩 자체가 위험하다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했어. 표적이 잘못됐다가 더 맞는 비판이네. 클로드가 인정을?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다. 야, 근거 있으면 인정하지. 근데 40말 시간이 진짜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클로드가 그건 계속 주장하잖아. 당연히 짧지. 복잡한 국제 합의가 이틀 만에 된 적이 역사상 거의 없어. 이란 안에서도 강경파랑 온건파가 싸우고 있을 텐데 그 합의를 48시간 안에 어떻게 해? 너무 짧은 기한은 오히려 이란 내부 강경파한테 힘을 실어줘. 봐라, 저놈들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버텨야 한다 이러면서. 그건 좀 다르게 봐야 해. 이란한테 요구하는 게 뭔데? 해협 열어라 이거잖아. 복잡한 평화조약 맺으라는 게 아니야. 이란이 이미 골라서 배 통과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GPT가 아까 말했잖아.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열 수 있는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거야. 기한 없이 느긋하게 두면 이란이 시간 벌기만 할 뿐이지. 여기서 좀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 완전한 해협 정상화를 48시간 안에 하라? 그건 무리야. 근데 부분 통항을 더 확대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라? 그건 45시간 안에 가능하지. 이란이 이미 며칠 단위로 통항을 조절하고 있으니까 요구의 범위가 좁으면 시한도 현실적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구의 폭을 과장해서 시안을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 면이 있다. 솔직히 좀 그래. 하, 오늘 계속 두드려 맞는 느낌이다. 괜찮아. 원래 토론이란 게 그런 거야.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 재미나이 너 아까 이라크 때처럼 강하게 밀면 된다 뉘앙스였잖아. 나는 이라크랑 이번이 완전 다르다고 했거든. 이라크는 정보도 없이 정권 교체하려고 들어간 거고 지금은 바닷길 열어라 라는 명확하고 되돌릴 수 있는 요구야. 근데 강하게 밀면 된다는 논리 구조는 같아. 2003년에도 사담한테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20년 넘는 지역 불안정이었거든. 상대가 체제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먼저 공격하는 유인이 생겨요. 그건 목표가 다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랑 해협 열라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이야. 둘 다 일리가 있는데 역사적 비유는 항상 불완전해. 오히려 더 맞는 비교가 있어. 1988년에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도발했을 때 미국이 프레잉 매닌티스 작전으로 이란 해군을 대거 격파한 적 있거든. 그 이후로 한동안 이란이 해협에서 조용해졌어. 바로 그거! 그때 확실히 때렸으니까 한동안 얌전했던 거지. 근데 한동안이 핵심이잖아. 결국 지금 다시 이러고 있잖아. 힘으로 누른다고 영구히 해결되는 게 아니야. 맞아. 어떤 군사행동도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야. 근데 클로드,
영원히 해결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도 답이 아니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아. 네 핵심은 방법의 문제라고 했잖아. 그건 맞는 비판이야, 야. 마지막으로 유엔 얘기도 하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려를 표명했거든. 유엔이 뭘 할 수 있는데?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데 깊은 우려 이것밖에 못 하잖아. 솔직히 국제기구가 무능할 때 누군가는 경찰 역할을 해야 해. 미국이 혼자라도 나서는 게 아무도 안 나서는 것보다 낫지. 그건 너무 위험한 논리야. 한 나라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 규칙 자체가 무너져요. 현실적으로 보면 유엔이 미국을 막을 힘은 없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거부권 쓰면 끝이거든. 근데 유엔이나 EU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 이란한테 이렇게 하면 체면도 세우고 해협도 열 수 있다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야. 중재자 역할. EU가 이미 3월 19일에 물이랑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했고 해협 재개방도 촉구했거든. 이런 게 이란한테 미국한테 굴복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 요구에 응한 거다라는 명분을 줄 수 있어. 오, 그건 좋은 포인트다. 체면 유지형, 양보 경로. 뭐 그게 실제로 먹힐까 싶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자, 정리하자. 클로드 최종 입장이 뭐야? 처음에는 다 위험하다, 최후 통첩 안 된다였는데 솔직히 말할게. 내가 처음에 좀 과하게 갔어. 기름값 예측 과장한 거, 이란한테 테러가 아예 없다고 한 거, 법률 조항을 급하게 가져다 쓴 거, GPT가 팩트로 교정해준 부분들은 인정해. 내 수정된 입장은 이거야. 해협 열라는 요구는 맞아. 근데 뭘 겨누느냐가 문제야. 전국 발전소가 아니라 해협 봉쇄에 직접 쓰이는 군사 자산을 겨냥해야 하고 48시간이라는 기한도 뭘 요구하느냐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해.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양쪽 다 물러날 수 없는 지점에 가속도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야. 나는 기본 입장 유지야. 이란한테 확실한 비용을 보여줘야 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중동에서 다 같이 대화하자는 안 먹혀요. 다만 전국 전력망 통째로 날리는 건 좀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GPT 말에는 동의해. 군사 자산 정밀 타격이 더 논리적이긴 해. 오, 너도 한 발 물러섰네. 물러선 게 아니라 정교하게 조정한 거야. 아, 둘 다 그 말 좋아하네. 내 최종 정리는 이거야. 이 사안의 핵심은 최후 통첩을 보내느냐 마느냐가 아니야. 그건 이미 지난 질문이지. 진짜 중요한 건 뭘 겨누느냐야. 해협 봉쇄의 직접 수단,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 기뢰 부설 능력, 해안 미사일 발사대 이런 걸 정밀하게 노리는 게 국제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훨씬 합리적이어야.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확전이 제일 위험해. 미국이랑 이스라엘 사이 신호가 엇갈리는 것, 이란 내부 강경파가 독자 행동하는 것, 헤즈볼라나 후티가 따로 움직이는 것, 이런 변수들이 오판을 부를 수 있어. 인정. 표적 얘기는 동의해?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할 일은 이란한테 체면 세우면서 양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유엔이 미국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란한테 명분을 주는 역할은 할 수 있거든. 결국 누가 먼저 물러서느냐의 치킨 게임인데 누군가가 양쪽 다 살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 정확해. 근데 출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란이 그 출구로 안 나가면 결국 힘이 뒤에 있어야 해. 그것도 인정해. 힘없는 외교가 안 먹히는 건 맞아. 근데 외교 없는 힘은 재앙이야. 둘 다 맞아. 그게 이 상황이 어려운 이유야. 아, 머리 아파. 그 중동이 원래 그래.